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래도 얘네 둘은 그래도 이제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빠진 후에 바닥을 다진 후에 그 최저점 대비 2배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저자님께서 그 계절 네. 그리고 달로서 이렇게 예. 확률로 투자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4월인데 네. 우선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다 들어가 있고요. 3주엔 다 나갈 거예요. 네. 지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주식 투자에 4월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20일 언저리에 이제 다 이제 팔고 나갈 건데.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우선? 저요. 그 10월 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11월 말에 일부 들어갔고 1월 말에 일부 들어갔고 마지막 돈은 3월에 태웠죠. 네네. 그 이제 11월 4월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나가야죠. 네. 네. 그 한 번 더 네. 11월하고 4월이 왜 좋은 거죠? 11월 4월 왜 좋냐? 그 아주 심플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IMF 때 그 1억 원이 있으면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강남 아파트를 안 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닥에만 11월부터 4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돈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1억이? 8억이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뭐 사실 뭐 20몇 년 만에 8억 되는 게 여러 배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11월 4월이 아니라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은 그 돈이 얼마 됐을까? 이게 더 재밌는 질문이죠. 네. 얼마가 됐을까요? 그래도 뭐 한 두세 배? 아니요. 800만 원. 아 진짜요?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4월에만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그게 8억이 되었고 5월 15일에 800만 원이 되었어요. 100배 차이잖아요. 25년 만에. 와. 코스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8억과 3천만 원.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5월 10월은 투자하기 굉장히 촉박한 시기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다 똑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이제 확실히 11월 4월이 월등히 좋고 5월 10월이 나쁘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시장이 다 똑같아요. 뭔가 인간의 뭐 본성 같은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굳이 한 몇백 년 전부터 유효한 전략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 하고 제가 거의 거스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왜 거슬려요? 그러면은 4월 언제라고 하셨죠? 언제 나오신다고 하신 거죠? 4월 그 마지막 주 전에 그러니까 21일 뭐 20일 21일 뭐 그 정도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이 좀 괜찮으신 거예요? 올해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플러스로 가는 정도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건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5월 10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5월 10월에는 제가 그때 투자를 했으면은 와장창 깨먹었겠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다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을 한 거네요. 그쵸,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11월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전략으로 좀 들어가신 거예요? 11월에요? 네. 그냥 제가 늘 하는 소형 가치주, 소형 성장주, 뭐 소형 가속주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걸로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 들어가신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4월에 주식을 다 파시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11월까지는 쉬시는 거예요? 쉬는 거는 일단 그냥 쉬는 게 100점 만점 80점은 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80점인데 저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건데 저는 5월 10월에는 돈을 버는 기대보다는 그냥 이제 332 용돈 정도 먹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그냥 동시에 그냥 같이 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원래도 자산 배분 그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적 자산 배분 그거 좀 할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인간 지표 전략이 있는데 인간 지표 전략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를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 한 사람을 리딩방처럼 이제 올리시는데 그분이 22년부터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22년 같은 개떡장에도 그분 하는 거 따라했으면 40-50%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서 이제 별로 잘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곱버스를 많이 사시거든요, 사실. 사거나 팔거나.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많이 사면은 그럼 이제 그들이 하락장을 예측한다는 거니까 저는 주가 지수 그러니까 ETF를 들어가고 그들이 곱버스를 많이 판다라는 거는 그들이 상승장을 예측한다는 거니까 저는 인버스를 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또 하나 연구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5월, 10월에 그 코스닥이 인버스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5월, 10월에. 근데 그것도, 이제 최근,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그러니까 커스닥 지수가 이동 평균 밑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인버스를 하면 승률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전략도 하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좀 작은 전략들, 빨리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그냥 몇 개 그냥 나눠서 쓸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표도 아니고 어차피 다 그냥 단기 전략들만 쓸 거예요. 저는 5월, 10월에는.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지난 책에서도 소개해 주셨고 아니요, 요번에 거의 새로 나온 전략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유튜브로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유튜브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기서 이제 공개해 주시고. 그럼요, 네네. 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좀 손쉽게 조금 적용해 볼 만한 투자 방법 뭐 한두 개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요. 트위터에 보고서 데이비드 라이언이 시키는 거 따라하기.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예, 그것도 참고로 이제 그분은 최근 트위터에서는 3월 30일 날 이제 그 당시에 그 스파이라는 ETF가 395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케이 지금 된 것 같다 들어가라 420, 30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착실히 리딩방을 해주시고요. 420, 35만 팔면 돼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그냥 스파이로. 그분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리딩만 쭉 해주고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데이비드 라이언. 데이비드 라이언은 참고로 1985년부터 87년까지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3번 연속으로 우승을 하신 분이고요. 그 3년 동안 1,400% 정도 이제 버셨어요. 네. 근데 그 실력이 녹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잘 맞추십니다. 참 그 외국에는 참 그렇게까지도 막 진짜 디테일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심심한 거 봐요. 그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파이면 S&P 500인데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주로 이제 스파이나 QQQ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모호하게 던지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석유 섹터에 갈 것 같다, 뭐 에너지 섹터 주식 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스파이와 QQQ는 되게 디테일한 지침을 주세요. 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투자자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네. 코인. 네, 코인. 네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러면은 좀 볼만 하는데 근데 이게 최고점 대비 70% 떨어진다고 그때 딱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후에 또 다시 반토막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요번에도 그랬어요. 요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0% 깨진 후에 거기서 또 한 번 추가로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 그 후에 또 뭐가 있었냐? 그때 무슨 뭐 FTX 거래소가 망하고 뭐 루나 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신나게 빠지면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나게 빠진 후에 들어가면은 6개월 1년 동안 개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후에 바닥을 다진 후에 그 최저점 대비 2배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 지금 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다가 팍팍 빠져가지고 최저점이 15,500불이었어요. 그 최근에는 15,500 곱하기 2는 얼마야? 31,00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 31,000불 언저리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안전한데 재밌는 건 지금 그래도 한 28,000 넘게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시 들어갈 때가 되었죠. 그럼 이제 뭐를 들어가는 것인가?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마디로 가장 안 망할 것 같은 이제 코인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부지런한 방법은 매주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알트코인을 체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부지런해야 되죠, 당연히. 네.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고 팔 많이 하죠, 그거는. 네. 저는 그냥 게으르니까 첫 번째 버전으로 갈 것 같아요. 반반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인가요? 코인에 대한? 그렇죠. 제가 직접 만든 전략들이죠,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코인이라는 게 볼 게 사실 가격과 거래량밖에 없어요. 뭐 코인 펀더멘탈적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 안 믿고 그냥 가격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래 왔구나. 그러면은 그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코인이라는 것도 다 출렁출렁 하는 자산인데 그럼 이제 많이 빠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야 많이 오르면 많이 빠졌으면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빠진 놈이 곧바로 다시 V 반등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일단 한번 팍 떨어지면은 밑에서 빌빌빌빌 거리다가 이제 소위 그 이제 타점에서 빌빌거리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최고점에서 70%가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사면 절대 안 되죠. 코인 같은 경우 더 빠지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막 알트는 막 99%막 이렇게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비트코인으로만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70% 빠진 후에 거기서 또 90% 빠질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진짜 코인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23,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23,000개 중에서 사실 이 인류에 필요한 코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솔직히. 근데 22,000개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사실. 근데 그 코인들은 언제든지 그냥 빵원이 돼도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래도 얘네 둘은 그래도 이제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억이라고 하면 네. 1억에서 70% 빠지면 3천만 원이고 그죠. 네. 3천만 원 사면 안 되고 네. 이제 관찰을 하다가 네. 3천이 6천 되면 아니죠. 보통은 그 3천이 6천이 되는 게 아니라 3천에서 더 빠져요. 일반 한 1,800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1,800 빠지면은 그 1,800 곱하기 2, 3,600 그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1,800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기다가 네. 이제 거기서 2배 정도 됐을 때 그죠. 네. 그러면은 3,600에서 들어가면 된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그 70% 빠진 그 가격 언저리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달러로 하면은 15,000불까지 빠졌고 지금 이제 28,000이니까 3만 불에 거의 다 왔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물려가지고 다시는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사실 좀 지배적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분명히 그 추세선 대비 스몰 2배 가까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심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제 그쵸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예. 좀 설득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 게 네. 이게 코인이니까 막 70% 막 이렇게 얘기가 되지. 네.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빠졌을 때 한 20-30% 빠졌을 때 네. 들어가면은 10% 더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왜 그 그러니까 왜 그 급락 후에 들어가는 게 위험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뭔가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지 얘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제 팍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얘가 이제 1억에서 그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3,500으로 반등을 해. 그러면은 3,500에 물린 인간들이 그 매물을 팍 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이제 다시 얘가 수그러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영차가 4천까지 갔어요. 4천에 물린 사람들이 또 막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확 떨어진 놈이 급반등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위에 물린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주 가파른 산을 올라가고 위에 산적대기에서 바위를 던진다고 보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바위를 던지는 사람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네.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려갈 때 막 산 사람들 그냥 싸다고 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는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소위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흘그흘그하면서 이미 나와가지고 소위 나한테 바위를 던지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일단 적어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코인이나 주식을 떨어뜨린 그 악재가 좀 더 이제 희석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뭔가 오른다는 것도 그거를 대체할 만한 좋은 뉴스가 또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뉴스가 그 악재를 희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막 산적해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사람들 안 오네. 나 다리 아프다. 나 산적 포기하려고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조정에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네네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 한마디로 확 빠지면은 V자 반등이 오기보다는 밑에서 계속 이게 비실 거리다가 그다음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면 네네.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이었잖아요. 그때는 그거는 근데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정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돈을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입 막은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누가 코인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중앙은행이 풀어주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네요. 그때는 뭐 그렇죠. 진짜 뭐 몇 배를 그냥 투하했다고 몇 년에 할 거를 그렇죠. 막 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억셉티블 했죠. 왜냐면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몇십억의 명이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입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죠. 근데 뭐 거죠. 누가 가지고 이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부양합시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미쳤냐 하겠죠 그럼.
그러면은 강한국 작가님도 네. 이번에 뭐 4월엔 답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뭐 4월, 10월도 좋고 아니면 다음 뭐 11월, 4월도 좋고 네. 코인도 좀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 3만 천 오. 넘어가 더 들어가야죠. 제가 아. 왜 제가 왜 말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전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50대 50으로. 네, 그게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긴 한데 그렇게 70% 떨어진 후에 2배 올라간 그 시점에 들어가도 그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0배 오른 사례가 되게 여러 번 있어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와, 야, 그럼 이제 야 말이 되냐? 그럼 3만 불이 30만 불 된다는 거야? 야, why not?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5억, 10억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그러니까 20배, 왜냐면 30배.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17년에 얘가 처음으로 한 2, 3천까지 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5년 전에 2012년에 비트코인이 몇 천만 원 된다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사실은. 예. 아니 이게 투자 시장에는 불가능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건 예, 없죠. 없어요. 뭐 2차 전지도 뭐 2019년 뭐 때부터 10배 근데 오르고 누가 10%씩 누가 알았어요, 지금 사실은. 더 오르고 예. 있는데. 그렇죠. LNF도 지난번 얼핏 보니까 한 30%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횡보 좀 한다고 한 것 같네. 예. 지금도 뭐 며칠 그렇게 하지만 잘 올랐어요. 요즘 몰랐나요? 네, 예. 최근도 잘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금양이라든지 뭐 어디야 저기 어디야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죠. 네, 그죠. 그거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게. 에코프로는 예. 몇 개월에 한 400% 오르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비트코인 3억이 말이 되는가? 뭐 안 되게 뭐 있어? 사실 뭐 그렇죠. 3천도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몰빵만 하지 말고 예. 여러 가지 자산 나눠가지고 그쵸, 그쵸.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들어가면 아 맞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2배가 돼 3만 1,000불에 내가 전 재산을 비트코인 몰빵하게 당연히 안 하지. 내가 미쳤나? 예. 자산의 일부를 하고 그 일부로 재미를 보려고 노력할 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예. 거군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1억 원 정도 있다고 하시면 네. 뭐 이제 다음 뭐 11월, 4월도 좋고 어떻게 좀 현금하고 주식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하고 다른 대안 자산하고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시겠어요? 4월 말부터 저는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3만 천이 넘어가면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 전략들이 몇 개를 그냥 활용할 거예요. 그냥 5월, 10월에는. 네. 그거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당연히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럼 몇 대 몇 물론. 네네. 정도로 그럼 투자하는 거 하고? 그거 아직 안 정했어요, 제가. 네. 조만간 정할 거예요. 근데 아직 네네. 뭐 11월, 4월은 아니니까 현금 비중이 그래도 꽤 높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거의 없죠. 지금은 다 들어가 없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4월부터 이제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조금 전에 전략을 4-5개 정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제가 그 4-5개의 자산을 똑같이 배분한다라고 치면은 그럼 이제 20, 20이잖아요. 네. 근데 이 5개 중에서 필연적으로 현금에 있는 전략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데이비드 라이언이 말한 거예요. 야 가가지고 420 팔아. 그럼 제가 팔았거든요. 그럼 20%가 현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라이언 선생님 들어오실 때까지. 그럼 이제 한 2달 후 와가지고 야 지금 또 들어가 될 것 같아 하잖아요. 그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달 동안에는 그 20%가 저 현금으로 놀려 있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곧버스 전략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안 들어가 쉬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동적 자산 배분도 지금 이제 최근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현금으로 들어가세요 하면은 그게 현금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0월에 현금 비중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네. 우리 데이비드 라이언 선생님이 언제 보러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물론 저도 데이비드 라이언의 당연히 여기서도 제가 전재산을 몰빵하지 않고 제 자산의 일부는 데이비드 라이언 리딩방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그 곧버스 전략으로 할 거고 뭐 일부는 저기 전적 자산 배분을 하고 일부는 도적 자산 배분을 하고 일부는 코인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은 예. 그런 거 라이언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콘텐츠로 좀 만들어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유료 고객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로 제가 이제 셔츠로 최근에 그거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풀 컨텐츠를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트위터가 딱 요만큼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끝. 네, 30초 만에 그걸로 이제 제가 풀 영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셔츠 같은 거 찍고 있죠, 그걸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주식 투자 강한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또 네.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뭐이 책을 통해서 좀 시청자님들께서 뭘 좀 얻어가셨으면 좋은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번이요. 일단 챗 GPT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일단 제가 어리석은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5년 10년을 누가 윈너로 나올지 저는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글이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몰라요. 참고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이 챗 GPT가 이제 우리 인생과 이제 인류의 혁신적인 그 이제 변화를 야기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교육부터
팍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성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이제 한 1년, 2년, 3년 안에 못 배우면 상당히 도태가 많이 될 거고.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챗GPT로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정말 농담 아니고 이걸 1, 2년, 3년, 5년 안에 체득을 못하면은 그냥 당신 일자리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당장 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이 질문을 하고 애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어차피 기계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애의 창의성을 키우고 호기심을 키워가지고 질문을 잘하게 만드는지 이쪽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어리석어가지고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확실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은 당장 내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그 AI 주식을 사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근데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실적이 성장한 후에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테마는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은 이미 다 성장한 애플 가지고 100조를 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코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내재 가치 이런 건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코인은 뭐 내재 가치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그 바닥에서 2배 오른 것도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10년 이상 살아남았고 저는 이거 계속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찐 바닥을 형성한 후에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도 코인 같은 경우는 늦지 않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한국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뭐 요런 거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 강한 거기 묻고 GPT가 답하다. 이걸 이제 GPT가 한 80, 90%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GPT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채널은 이제 주식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어 내가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책에서는 80, 90% 정도 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트위터에 데이비드 라이언이 뭔가 글을 올렸어요.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거 딱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인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거를 일단 챗GPT에다가 넣어요. 넣으면은 번역도 해주거든요 얘가. 자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해가 못하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러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그것도 답변을 해줘요 얘가 친절하게. 그러면 이런 게 궁금이 생기죠. 도대체 데이비드 라이언이가 뭐 하는 인간이고 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은 뭐냐 물어보잖아요. 답변 다 해줘요. 그럼 켄 슬림이라는 전략을 주로 많이 쓴다라고 하거든요. 켄 슬림은 뭐냐 물어보면은 켄 슬림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거든요. 오닐이라는 사람 만들었다고? 오닐은 뭐 하는 사람이야? 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그러면 오닐과 라이언과 뭐 이런 사람들의 다른 책이 있니? 나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니? 영상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하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 모든 거를 사실 투자 고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 고수는 당신이 놀아줄 시간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바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당신은 24시간 놀아줄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모든 그 궁금한 점을 답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초급에서 중고급까지 가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챗GPT의 설명이 어느 정도 좀 불충분하다 하면은 그럼 이거를 설명해 주는 소스 좀 갖고 와봐 하면 거기 가서 또 추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를 배우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챗GPT에 그럼 나 뭘 사야 되는가 이딴 거 물어보면은 답변을 안 해줘요 걔가.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장주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이거.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쓰인 이제 좀 도움이 된 자료가 한 1기라고 하면은 영어엔 50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의 영어 교육이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GPT를 통해 가지고 그 언어 장벽이 또 많이 허물어졌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에세이 다 봐주고 읽어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굳이 제가
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예,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영어 교정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영어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금방 한 1년, 2년 되면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애들한테 이제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이유가 선생이라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사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생 한 명이 한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GPT를 통해서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본인만의 재능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를 좋게 봐요. 네. 그 개별성. 네. 그런 미래를 좋게 보기는 하는데 지금 존재하는 기업 중에 절반 이상 사라질 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빨리 그 적응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GPT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좀 최근에 여러분들을 인터뷰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래요? 그냥 적대 멘트 아니시고요. 그 이해도 측면도 그렇긴 하겠지만 가장 이렇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사람이? 네. 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직도 뭐 실수가 많다 뭐 이런 정도로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AI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기준에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람은 초급에서 중급까지 빨리 가고 중급에서 9급까지 가는데 그 러닝 커브가 되게 느려지거든요. 근데 AI는 반대예요. AI는 처음에 이렇게 막 기어들고 있다가 한번 이제 임계점에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거의 이제 지금에 있는 그 에러 같은 것들은 몇 년은 무조건 사라져요. 그거. 네. 야, 그 러닝 커브가 반대로 돼 있다는. 반대로 돼 있죠. 되게 인상있네요. 예, 그거를 제가 언제 알게 됐냐? 알파고 보면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체스 컴퓨터, 바둑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진짜 얘네들은 처음 20-30년 동안 성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그 소위 초급 레벨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아마추어 이제 유단자 레벨에 간 후에 그 한 방에 프로 레벨의 수준을 넘어선 다음에 또 1년 만에 이제 그 신 레벨로 가버렸죠. 그거 뭐라고 하던 싱귤레리티인가? 네, 그죠. 인기점. 네, 인기점 그거. 네. 물론 이제 알파고가 인기점을 도달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바둑의 레벨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었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국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제 GPT 요거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고 빨리 익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강원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의 강원국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